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고 또 네,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는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많은 그 네, 그렇죠.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죠. 한국도 그렇지만 이 미국 그리고 또 워싱턴 이 주에도 맞습니다. 지금 10명째 네, 지금 사망을 글쎄 했네요. 말이에요. 다들 걱정이 정말로 크시겠어요. 아, 모든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공포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공포 바이러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한 달, 3월 한 달은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네. 그동안에 외면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네. 경제 활동도 하시고 사회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외면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한 달은 내면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정신적으로 좀 더 풍부하게 깊어지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차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내적인 생활도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네, 네, 네. 그, 그 찬양 중에서요. 네, 여기서 나온 건데 Fear is a liar. 그러니까 네, 공포는 결국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이제 악의 세력에 속한다 이런 얘기 그런 라이렉이 있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건강적인 면에서는 네. 공포감이 큰 사람은 네. 보통은 심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특히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걱정을 하시고 불안하고 네. 초조해지시고 네. 잠도 설치시게 되시는데 네. 그럴수록 이번 기회에 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내적인 면은 특히 건강 면에서도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가 중요하고 면역 체계가 건강하신 분들은 큰 걱정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심한 독감을 앓은 것으로 해서 지나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또 예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이번 그 코비드 19이라고 하는데 얘기하자면은 폐렴이 걸리게 되면은 폐가 많이 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은 네, 폐에 갖다 붙을 수 있는 그런 접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폐의 세포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폐가 섬유질을 되는 그런 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밖에 사회 활동으로 너무 바빴던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 아주 충실한 그런 시간을 가져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 예.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네. 허리 디스크가 많고 또 그것 네.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대부분 처음에 어떻게 하다 뭐 무거운 거 들면서 뜨끔했다. 네. 그러다가는 그래도 또 괜찮았는데 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슷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더니 다리가 동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MRI를 한번 찍어보게 네. 됩니다. 네. MRI를 찍어보게 되니까 추간팔이 탈출이 됐네. 그럼 디스크 4번, 5번 네. 또는 5번과 그다음에 S1, L5S1 그쪽이 척추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큰일 났다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처음에는 아주 방어적인 치료를 하죠. 네.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소염제를 먹는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약한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근육 이완제를 먹는다든지. 좀 지나면 뭐 침 같은 거 맞으시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안 되고 주사를 네. 맞거나 그러 잘 안 되면 이제 더 강력한 치료법을 권하게 되면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뭔가 안에 저기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네. 신경을 절제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놔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저기 척추에다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한 방으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한 방에서 와서 치료를 받아보고 조금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통증이 너무 심하고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하고 저리고 결국 그러다가는 수술로 엔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허리 수술은 아주 조심해서 하라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네, 지금 현재 양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다리가 한쪽이 힘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풋이 드롭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대소변을 컨트롤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예. 수술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통증만을 해결하다가 오래돼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수술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옵셔널한 선택적인 수술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종부 세라피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종부 세라피에서는 이 허리 아픈 것을 어떻게 고치실 수 있나요? 우선 그 원인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뭐냐면은 저희가 MRI로 볼 때 그 추간판이 탈출이 됐다 아니면 거기 안에 보온이 이렇게 스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추간판이 탈출해서 흘러내렸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 인간이 직립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침대 생활을 하는 것도 또한 부담이 되고요. 물론 개들도 척추 디스크는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고양이는 별로 없습니다. 고양이는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렇죠. 유연하고 그래서. 네네. 근데 사람들에 비해서는 동물들은 훨씬 적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직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직립을 하다 보면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네. 그럼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통증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뇌는 어느 정도 가면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또 다른 일들을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발목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발목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왼쪽 무릎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네. 또 반대쪽으로 또 오른쪽 힙 그러니까 골반? 골반에 네.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척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지그재그로 해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걸음을 제대로 못 걷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허리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오른쪽과 왼쪽 또는 전후의 밸런스 때문에 척추가 곧바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특히 골반이 제대로 바른 사람은 더 드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기저귀 다들 차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기저귀를 차게 되면 똑바로 애들이 걸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2살, 3살까지 기저귀를 찼다 그러면 똑바로 걷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배울 때.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벌리고 걷게 되고 네, 네, 그렇게 네. 되면 팔자가 되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걸음도 영향을 미치고요. 예. 그리고 또 업어서 키웠기 때문에 네.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네. 업어서 키웠기 때문에 또 뼈가 휘어가지고 네. 예? 그게 또 자세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니, 그래서 그리고 뭐 애기 업은 엄마가 피곤하면 이리도 했다가 그렇죠. 이리도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앉는 네, 네, 데도 네. 있고 뒤로 앉는 데도 있고 뭐 옆으로 하는 데도 네, 네.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항상 옆으로 예, 이렇게.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허리의 밸런스가 맞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거기에다가 또 대장 또는 위, 네. 심장
또 폐의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그것 또한 척추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척추가 이렇게 휜다고 그러잖아요. 네. 휜 거는 그 안에 내장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종부 많이 휜 방에서 보고 사람은 있죠. 굉장히 많이 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근육이 너무 세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근육은 앞뒤로도 잡고 있고요. 네. 또 옆으로도 잡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허리 척추에 관계되는 거는 그 디스크에 관계되는 건 앞뒤로 네. 그러니까 장요근하고 그다음에 직립근하고 뒤에 있는 중립근하고 다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에는 앞으로 기울어지고 뒤로 기울어지고 그다음 그걸 억지로 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종부 파동 원리에서는 좌우의 밸런스, 그다음 전후의 밸런스가 정말로 큰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이 또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지 않습니까? 예. 허리가 굽어진다는 것은 뒤에 근육하고 앞의 근육하고 밸런스가 더 안 맞게 되죠. 뒤에 근육이 약해졌다는 얘기인가요? 뒤에 잡아주는 힘이? 사실은 앞에 근육이 더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당겨서 예. 그래요. 많은 경우에 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위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을 때, 자연적으로 자세가 또 나빠지고, 굽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걸을 때도 똑바로 해서 좀 위를 보고 걷는 사람들은 전 거의, 군인들은 좀 자세가 좋죠. 그래서 군대에서 사실은 제일 정말로 좋은 걸 배우는 자세. 것은 좋은 자세를 배우기 때문에 군인들이 파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뭐 중풍도 그렇지만은 팔이 아프고 이럴 때 여기 어디 팔 여기를 눌러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허리 척추 같은 경우는 어디를 먼저 줘야 예. 되나요? 사실은 그 개인마다 다 그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 원인이 경우에 따른 발목에 있었다. 그럼 발목도 치료를 해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심장에 있었다. 심장도 치료를 해야지. 어깨, 그다음에 폐에 있었다. 폐도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급한 경우에 그래도 뭐 허리가 너무 아플 때는 통증이라도 잠시라도 응급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허리의 통증이 오른쪽에 있을 때 그리고 오른쪽 다리로 통증이 내려가서 저리고 하는 그런 척추 디스크인 경우에는 접근을 오른손을 합니다. 오른 손바닥에 여기 요골이 있고 척골이 있습니다. 그 요골을 따라서 요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맥을 짚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요골입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손가락 하나 정도로 해서 하나, 둘, 셋 그 부분을 체크해 보면 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그 아픈 부분은 바깥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 더욱 통증이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누르게 되면 다리가 저린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의 통증은 손등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 손등을 치료를 하는데 그 손등의 반대쪽 손등을 치료합니다. 반대쪽 손등은 왼쪽이 되겠죠. 오른쪽 허리가 아픈 경우에. 그 왼쪽입니다. 이게 왼쪽 손입니다. 왼쪽 손에서 여기에 뼈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 둘, 세 군데를 체크해보고 똑같은 손가락 하나의 마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세 군데를 체크해 보셔가지고 더 아픈 곳을 찾아서 여기서는 위쪽으로 바깥 위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더 자극이 심합니다. 사실은 어느 쪽으로도 더 아픈 쪽을 찾아서 방향을 찾아서 누르시면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제가 바깥 위 그다음에 바깥 아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누르셔가지고 제일 아픈 데를 찾아서 그 다음에 아픈 방향으로 제일 아픈 방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게 허리의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그렇지만 이거는 단지 응급할 경우에 급하게 할 때 쓰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합곡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합곡. 쏙 들어간 부분인가요? 쏙 들어간 부분인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superficial radial 4라고 이름이 저는 맨 처음 그렇게 배웠었는데 허구라 그러기도 하고 중국말로는 합곡 또는 large intestine 4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부 테라피에서 이야기하는 합곡은 사실은 합곡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곡혈에 관해서 사실은 기존에 여러 가지 합곡이 치료하는 증상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두통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기를 순산하기 위해서도 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허리 통증에 쓰기도 하고 뭐 별의별 가지를 다 쓰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합곡이 중요하고 사관의 4가지 관문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누구든지 그 모든 그 친구사들은 다 알고 있고 많이 쓰고 있는 지점이지만 왜 거기에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부 테라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나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허리 통증에서 쓰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첫째 부분이 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forearm, 손목에서 네, 팔꿈치는 데까지. 발꿈치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위에 어깨까지고요. 어깨까지. 네, 어깨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 부분이 사실 이 뒤로 돌아가서 여기에 겨드랑이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발목에서부터 그다음에 무릎까지, 네. 무릎에서 저희 골반까지. 골반까지. 그 다음에 골반에서 이 부분 그 더 밑에서 이게 만나게 됩니다. 네. 골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뼈가 이걸 메라카폴 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볼이 만나는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 그 종부 테라피에서는 합곡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넓은 부분이 다 합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각형 모양이 되네요. 삼각형 네. 모양이.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씩 거기에 여기냐 아니면 더 깊숙하게 본이 만나는 데냐 아니면은 이쪽 그 엄지 쪽이냐에 따라서 각각 사실은 다른 작용, 네, 위치가 그러겠죠.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있으면은 앞과 뒤 모든 근육은 다 앞과 뒤로 네. 또는 좌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왼손인 경우에는 간에 영향을 미치고요. 오른손인 경우에는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쓰면서도 좌우의 구분이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증상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여튼 그 얘기는 더 길게 하기는 여기서는 좀 힘들고요.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 이쪽이 지금 왼쪽 손이지 않습니까? 오른쪽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 아까 왼손. 두 지점을 네. 했을 때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 이 지점을 찾아서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일 경우는 왼쪽 팔 그리고 왼쪽 다리일 경우에는 오른쪽 발에서 그 지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손바닥인 경우에는 같은 방향, 네. 손등인 경우에는 반대 방향이에요. 예. 네. 오늘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사실은 저희 환자 중에는 수술을 14번이나 한 환자도 있고요. 허리를요? 허리하고 척추까지 합쳐서 14번씩이나 한 환자도 있고 여러 번 수술한 환자도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물론 좀 어려운 케이스죠. 어려운 케이스지만 그런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 테라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좀 더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비용도 들지 않으니까 좀 더 아픔도 좀 덜하고 또 들어가는 그 수술 비용도 좀 훨씬 그렇죠. 편안하겠죠? 비용뿐만이 아니고 네. 일단 수술을 하고 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고 났더니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수술한 부분 그 부분의 반대쪽 네. 또는 그 위아래
다 영향을 그 미치게 주위가 됐습니다. 영향을 그렇죠. 네, 받겠죠. 그래서 결국은 또 밸런스가 더 안 맞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종부 세라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허리가 아플 때 이런 것을 하시면 좋겠다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다음번에는 50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50견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삐끗하거나 뭐 무거운 거 들다가 몸이 안 좋을 때 오늘 배우신 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신창범 박사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